네,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처음 오신 분, 옆에 계신 분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네, 처음 오신 분들 오늘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 굉장히 잘 오셨어요.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요, 뉴스킨 최고 직급 달성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따끈따끈한 분이시거든요. 이분께서 2년 반 만에 초고속으로 최고 직급을 달성하신 분이세요. 굉장하신 분이고요. 그 과정에 출산과 임신과 출산을 다 겪으시면서도 최고 직급에 달성하셨거든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제 소개 잠깐 할게요. 저는 윈닝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아주 평범한 주부였고요. 전업주부였는데 그런 저는 이제 뉴스킨을 통해서 뉴스킨 제품을 통해서 먼저 뉴스킨을 알게 됐고요. 지금 처음 오신 것처럼 초대를 받고 이제 뉴스킨 이 사업 설명회를 지금 계신 분들처럼 처음 오게 되었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뉴스킨 사업을 조금 알게 됐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평범한 주부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볼 용기가 없었어요. 용기도 없었고, 현명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 그런 자신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남편은 지금 S기업에서 차장으로 있어요. 그 S전자에 있는 남편을 데리고 와서 몇 번 같이 들어보면서 남편이 제품, 사업, 여러 가지를 알아봐 줬어요, 저 대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확실하게 이 사업을 저에게 권유했고, 지금은 부부 사업자로 브랜드 앰버서더의 직급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이제 강의해 주실 사장님은요, 제 2대 스폰서 사장님이시고요. 저랑 나이도 같고 주부인 것도 같아요. 하지만 전직이 저랑 달라요. 전직은 저는 굉장히 평범한 주부였지만 지금 강의해 주실 사장님께서는 대학교 영어 교육 사업 교육 회사에서 단기간에 최고 팀장이 되셨거든요. 단기간 최고 팀장이 되셨고, 또 결혼 후에는 자영업으로 월 2천만 원 이상의 순수익으로 월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벌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런 분께서 지금 뉴스킨 사업으로 또 2년 반 만에 최고 직급을 달성하셨거든요. 그 사장님께서 지금 2년 반 동안 사업했던 노하우를 낱낱이 지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행운 가득한 올해 대박나실 분들입니다. 네, 지금 소개할 건데요. 많은 박수 좀 쳐주세요. 이재영 사장님 소개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킨 사업가 이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파트너가 소개해주니까 너무 기분 좋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사진이 너무 도발적이죠? 네, 들어오면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입술을 내미는 사진을 이 대표 사진으로 했냐 이런 얘기를 듣고 들어왔는데, 제가 이 강의 제목을 워라벨이라고 했잖아요. 이 단어가 이제는 약간 유행이 지났을 정도로 오랫동안 귀에 들렸던 얘기죠. 근데 제가 이 사진은 진짜 주말에 그냥 신랑이랑 드라이브 가는 와중에 제가 이제 뉴스킨 사업 자체를 SNS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제품 사진을 찍으려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워라벨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사진 같고, 또 인스타에서 제일 좋아요 횟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픽을 해봤습니다. 네, 이쁘죠? 네. 네, 오늘 혹시 그 남자 이재영 사장님인 줄 알고 오신 분 안 계시죠? 네, 그분은 이제 EBA가 아니고 PA로 핀 승급을 하셨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70분 정도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강의 시작 전에 이 생각의 프레임에 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공간에 오신 이유는 뭐라도 하나 더 배우거나 아니면 뭔가 삶에서 조금 변하고 싶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삶에 굉장히 열정적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뇌 속에 있는 이 생각의 프레임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뭔가 변화를 줄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20몇 년 산도 있을 거고 30년, 40년, 50년 여기 다양하게 계실 텐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해서 그것을 굉장히 단순화하기 위해서 뇌에서 방어 기전을 만들었대요. 네, 그게 바로 생각의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좀 독특한 사람들 있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성공을 했을까? 이런 사람들, 조금 오래됐지만 이효리 같은 사람들 있죠. 뭔가 약간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뭔가 시대에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자신의 이 생각의 프레임 밖에서 그 나의 생각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70분 동안 색다른 얘기를 듣더라도 지금부터 70분은 내 생각의 밖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함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먼저 제 소개를 할게요. 제가 오늘 백사모 투자 강의가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를 모르시는 분이 여기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산 여잔데 티 나나요? 네. 굉장히 서울말을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그냥 그럼 편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그 아무도 모르는 국립대, 네, 부경대에서 화학과를 졸업을 했고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국내에서 16년을 제가 공부를 했더라고요. 초중고 합쳐서 대학까지 16년을 공부를 했고 부경대 화학과에서 제가 4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네, 왜 그랬냐면 엄마가 이제 등록비가 아깝다고 등록비를 안 준다고 해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았는데 4년 동안 어쨌든 장학금을 국립대에서 받으려고 했으면 정말 열심히 했을 거잖아요. 근데 화학 관련된 일을 절대 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대부분이 이제 중공업이나 연구원에서 박혀서 일하는 일이 많거든요. 화학 전공자들은. 근데 저 보면 약간 활발해 보이죠? 박혀있는 건 저랑 너무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호주에 가서 워킹으로는 저는 6개월 이하밖에 있지 않았고 호주에서 다시 전공을 바꿔서 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대학 생활을 또 4년 정도 유학 생활을 하고 들어와서는 이렇게 그 유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유학원에서 상담 일을 한 게 아니라 유학원에서 그 보내는 대학교 유학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헝가리도 가고 인도도 가고 거기 대학들과 컨택해서 회의하고 뭐 그때는 스카이 그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재밌었었거든요. 근데 영어 좀 배워와가지고 우리 젊을 때 전부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재밌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가 복지가 진짜 좋았거든요. 약간 외국에 그런 일을 하는 회사라서 그런지 회식을 해도 호텔에서 코스 요리를 먹고 와인을 마시면서 회식을 했었어요. 이 회사를 다닐 때는 막 소주 먹고 돼지고기 구워 먹고 이런 회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다가. 복지가 너무 좋아서 저 출장도 맨날 부산, 서울도 다 비행기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더니 망했어. 복지가 좋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회사를 다닐 때 저보고 일 잘한다고 서울로 오라고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간다고 했어요. 월급이 월세 내면서 살 수 있는 월급이 아닌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월세를 내주겠다고 오피스텔을 제공을 해주겠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망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망해가지고 아무데나 막 들어갔어요.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초봉 뭐 사회초년생이 월세 50만 원, 뭐 관리비 20만 원 내면서 저는 시집 가는 비용도 제가 다 모아야 했기 때문에 적금을 들면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별로 공백기 없이 다음 직장인 그 국내 대학교에 그 국제교육원, 외국어 교육원 대학 다니실 때 다 보셨죠?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영어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국가에서 하는 영어 역량 강화 사업을 또 국비를 들여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토익 캠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또 운행하는 팀장으로서 일을 했고 그때 되게 돈이 궁핍했어요. 이 부도가 나니까 제가 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3개월 월급이 떨어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요. 나 3개월 동안 지켜보고 연봉계약서 다시 쓰자. 이렇게 엄청 도전적이죠. 그렇게 하고 3개월 엄청 열심히 일해가지고 팀장으로 바로 계약서 썼어요. 네, 그렇게 해서 3개월 만에 팀장이 됐어요. 눈초리가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재수없어 하겠죠. 그 일반 사회생활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3개월 동안 막 미친 척하고 일을 하면서
나는 신입사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쟤는 팀장부터 시작을 해. 그러면 우리나라 그 일반 회사에서 어떤 눈초리와 그런 핍박이 있을지 대충 상상 가시죠.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그냥 꿋꿋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결국 한 1년, 2년 지나서 정말 그게 만약에 저의 실력이라면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엄청 힘들게 일을 했었는데 저 때 제가 이제 부산 여자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부산에 있는 대학교를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산 출장을 당일치기로 많이 다녔어요. 새벽, 지금도 저의 알람 시계는 새벽 3시, 4시가 있어요. 3시, 4시에 일어나서 자동차를 끌고 9시까지 출근을 했어요. 부산까지. 굉장히 열심히 일했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월급도 빨리 올리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 남자친구였는데 지금은 신랑인 그분이 이렇게 자영업을 차렸어요. 여러분들 그 애플 사설수리점 아시죠? 그 명칭은 넣지 말라고 해서 제가 뺐는데 그 사설수리점을 남편이 그 남자친구가 차렸는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한 달 월급을 받았는데 저희 남편이 그거를 한 이틀 만에 보러 오는 거예요. 너무 열받잖아요. 바로 사표 냈어요. 너무 열받아서 바로 사표 내고 두 사람이 완전 자영업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영업을 약 한 7년 정도 횟수로 치면 한 8년 차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돌아 지금 뉴스킨을 한 지가 한 2년 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아까 소개했다시피 2년 반 동안 또 임신과 출산을 같이 했었고 지금 여기 잔머리가 굉장히 많죠. 애 낳아보신 분들 다 아시죠? 이게 지금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그게 난 거예요. 티가 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을 이 사사분면 있잖아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경제학 서적에 보면 모든 세상의 직업군을 이 4가지 사분면에 나타낸 그 표가 있어요. 제가 이 표를 그 뉴스킨을 맞이하면서 경제학 서적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소름 끼치게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도 여기 안에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에 단순히 그냥 직업을 나눈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 직업을 선택한 건 내 생각으로부터 왔잖아요. 나의 사고와 가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나눠보면 내가 우선시 생각하는 그 가치에 따라서 이 사사분면이 나뉘더라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저도 자영업, 셀프 인플로이를 했었고 지금은 비즈니스 오너 분면에 있는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직장인 생활을 할 때 어쨌든 제가 사회초년생이었고 사업은 위험해 이렇게 생각을 진짜 했었고 안정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하던 때에 직장생활을 엄청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걸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안정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 직장인 분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벌써장인 생활을 제가 열심히 하다가 아까 열받아서 때려쳤죠. 네, 그래서 뭔가 나의 그 시간을 투자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벌어보자. 남이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싫어. 독립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영업자를 하고 또 인센을 받는 직업들을 하게 되죠. 보험 설계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문직이니까. 그런 전문직들이 내가 쓰는 시간 비례해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런 직업들을 여기 셀프 인플로이를 하고 그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바로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분면을 보면 이 사업가들은 여기 자영업자들은 저도 그랬어요. 본인이 가장 뛰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뛰어난 직원을 고용을 하면 그 직원이 나가서 차려요. 그래서 약간 멍청하다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냥 밑에서 일할 만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해야지 되게 바람직하거든요. 근데 여기 사업가 분면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내가 있든 없든 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돌아가도록 하는 우선 가치가 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뉴스킨이라고 얘기해서 더 놀랐어요. 과연? 진짜? 설마?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이랑 비슷하게.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투자가 보면은 사람이 완전히 돈 버는 것에서 빠지고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 3가지의 분면에 전부 몸을 담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 책을 읽는데 이해도 잘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자영업을 할 때 이 애플 사설 수리점을 운영을 했었어요.
투자비가 사실 별로 안 들었었어요. 남편과 같이 중국 현지에 가고 태국 현지에 가서 저는 이제 영어가 되고 남편은 이제 기술력이 되니까 가서 현지에서 직접 알아보면서 직접 발로 뛰어서 하나하나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잘 만들었죠.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여기 지금 폐 액정들 있죠. 저희가 진짜 수리한 걸 쫙 깔아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 저희가 다 디자인해서 이런 카피 문구를 만들고 홍보를 했었거든요.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한 수익의 차이가 나죠. 이때 당시에만 해도 제가 자영업을 할 때는 인스타가 별로 그렇게 핫하지 않았었어요. 블로그가 대세였었어요. 그래서 블로그 배우는데 1,000만 원을 들였어요. 제가 1,000만 원을 들여서 저는 블로그를 배웠고 현재 파워블로거를 5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 저희는 돈을 주고 많이 배웠었어요. 그리고 이 패드 수리하는 것도 돈을 주고 장인을 찾아가서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투자한 만큼 또 많은 수익을 얻기도 했었어요. 하루에 저희가 패드 수리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택배를 보내는 게 이 정도 양이었고, 이거 저희 CCTV 캡처를 해놨는데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지만 강의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사진에다 찍어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 좁은 공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타면서 수리를 받을 만큼 굉장히 잘 됐었어요. 마케팅을 잘했기 때문에 잘 된 것 같아요. 수리업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 잘 되지 않아요. 실제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차려서 6개월 만에 망했어요. 8,000만 원을 들였는데.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자영업을 한 부부가 굉장히 올인해서 어쨌든 만족할 만한 수익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수익을 올렸더니 저희가 시작을 굉장히 귀엽게 했었어요. 우리 신랑이 스쿠터를 타고 와서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30인데. 저 사진 제 사진이에요. 제가 지금 저거 헬멧 쓰고 스쿠터 타고 있는 게 30대였어요. 너무 창피했겠죠. 근데 그냥 그때는 사랑이 있으니까 저것도 재밌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 키가 부부가 175, 6 정도 되거든요. 둘이서 저걸 타고 그렇게 재밌게 다녔었어요. 저렇게 시작을 했는데 자영업을 열심히 했더니 어쨌든 차가 바뀌더라고요. 차가 바뀌어서 처음에 모닝 사고도 장신들이 꾸겨놓아서 들어가서 다닐 때도 즐거웠고, 또 그랜저로 차를 바꾸고, 또 우리 신랑이 M3를 사고, 제 차를 사고, 신랑 차 사고, 신랑 차 또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얻었나를 사실은 뭐 집이 계속 바뀌진 않으니까 차로 보니까 꽤 많은 수입을 저희가 벌었더라고요. 현금 주고 막 샀거든요. 네, 그래서 M3, M4 남자분들은 아시죠? 저희 신랑이 좀 빨리 달리는 차들을 좋아해서 이런 차들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자영업으로 많이 성공을 하면서 그 양가 부모님들한테도 충분한 용돈도 드리고 뭐 서울에 집도 사고 경제적 안정은 굉장히 누렸었어요. 근데 이 일과 삶이 완벽하게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있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었냐면 사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화려한 삶이었지만 사진이 또 있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흉측하죠? 제가 너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자영업으로 한 달에 그 정도 수입을 벌려면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올인을 해야 되는지. 잠을 거의 못 잡니다. 그리고 빨간 날에도 일을 하게 돼요. 계속 손님이 오니까. 빨간 날이 없어요. 너무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링겔도 계속 맞고, 이거 머리예요. 지금 대머리 아니죠? 저 때 막 머리숱 없는 거 보이죠? 머리가 찢어졌어요. 자빠져서. 쓰러져가지고. 기절을 해가지고, 네, 머리가 찢어져 있는 사진이에요. 얼굴도 굉장히 안 좋죠. 네, 맨날 저렇게 안 좋았고, 저희 직원 발이 이렇게 됐었어요. 맨날 아까 그 많은 택배를 수리를 하루에 다 쳐내기 위해서 직원 3명이 새벽 3시까지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아침에 또 출근하고 뭐 이런 식의 반복이 되다 보니까 통풍이 와가지고 발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직원들도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돈은 직원한테 월급은 많이 줬지만 서로 상태들이 이렇게 됐었어요. 사진에는 없지만 우리 신랑도 굉장히 몸이 안 좋아졌고 지금은 아기가 있지만 그때는 결혼한 지 4년 차인데 아기가 생기질 않더라고요. 몸이 저 상태니까 애기가 생길 수가 없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좋았지만 그냥 속은 저랬던 것 같아요. 상태들이. 저는 그 몰디브 갈 때 비행기에서 완전 저혈압 와가지고
부기장이 산소호흡기에서 살아났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일하다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직장에서 막 열심히 하고 있다가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 가끔 하시죠? 저는 너무 몸이 안 좋고 피곤하고 뭐 오픈카 있으면 뭐예요? 낮에 타고 다니지 못하는데 저희 포르쉐로 출퇴근했어요. 빨간 날 뭐 드라이브 없잖아요, 그죠? 포르쉐로 출퇴근. 맨날 지하차고에 박아놨다가 퇴근은 뭐 12시, 1시에 가져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돈을 버는 게.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이런 식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다른 사업들도 많이 알아봤어요. 아, 진짜 빚내가지고 빌딩을 살까? 대출금 갚으면서? 그래서 이 권리소득이란 걸 내가 받아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프랜차이저를 하나 오픈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 고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영업을 하다 보면 항상 차기 사업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업이. 자영업 자체는. 그래서 항상 다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이 사사분면으로 딱 보면, 이 왼쪽에 있는 두 분면은 내가 노동을 해야지만 나오는 소득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면은 어쨌든 돈을 벌던, 내 사람들이 돈을 벌던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서 돈을 벌던 내가 빠져도 돈을 버는 이 권리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분면이더라고요. 뉴스킨에서 이걸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알아봤어요. 만약에 뉴스킨에서 여기 돈 되게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에게 접근이 왔다면 사실 굳이 알아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수입을 벌고 또 만족스럽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돈에 대한 그 수익 구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많이 알아봤었고, 하지만 그때 당시 제가 바로 이렇게 뛰어들지 않았거든요. 여기 뭐 뉴스킨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바로 뛰어든 분 사실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냥 일상 속에서 또 계속 일했다가 보상 심리로 여행 엄청 다니고 다들 그러고 계시죠? 막 엄청 월급 모아가지고 한탕치기 하고 또 엄청 이래가지고 또 힐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엄청 둘이서 그렇게 막 온 몸이 굶어서 염증이 나올 만큼 일을 하고 여행은 또 엄청 좋은 데 가고 이런 삶을 이 몰디브 간 건데 이때 갈 때 절도한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신랑이 진짜 저 죽는 줄 알고 막 비행기에서 헬프미 해야 되는데 싱가포르 에어라인이었어요. 이멀전시 막 이랬었어요. 비행기에서 영어를 못 하셔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시간을 보내고 뭐 언제까지 내가 노동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은 했지만 딱히 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똑같은 곳에 가서 일을 하고 맨날 만나는 사람이 똑같고 그다음 똑같은 곳에서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상 속에서 사실 새로운 기회를 볼 수가 있나요? 새로운 이야기조차 볼 수 있나요? 만약에 그런 시간을 쪼개서 새로운 책을 본다든지 뭔가 강연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됐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먹고 사는 일정에 바빠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 사실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끊임없이 하고 있었지만 그냥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참 근데 아무리 살다 봐도 제가 이 삶의 균형 중에서 삶의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데 여기서 경제적인 거 말고는 하나도 갖춘 게 없는 거예요. 애기도 생겨야 되는데 애도 안 생기고 결혼했는데 양가에서 막 압박이 오는데 애도 안 생겨서 스트레스 받고 부부는 거의 일적인 거 말고는 침대에서 자는 거 말고는 대화가 없고 뭐 이런 식의 생활을 해서 참 그런 고민들이 엄청 많을 때 제가 뉴스킨을 딱 만난 것 같아요. 네. 참 사는 게 저희가 돈 벌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 버는 것에서 내가 벗어난다면 매달 돈이 들어오는 게 저에게 일어난다면 진짜 뭘 하고 싶은지 사실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사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쳇바퀴 돌던 그 생활을 하니까 그런 생각 전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강연 오신 분들은 뭔가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 그 스폰서 사장님을 만났는데 제가 아까 그 화학과 졸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그 후배였어요. 대학 후배인 오세정 사장님을 만났고 그 신랑인 이제 최기원 사장님을 만났는데 오세정 사장님이 결혼을 하시고 제가 결혼식을 갔었고 남편을 결혼 전에 소개를
못 해줘가지고 너무 서로 바빠서 소개를 못 해줘서 결혼하고 저에게 소개하러 왔는데 그때 뉴스킨을 만났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차트를 꺼내주더라고요.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차트를 딱 꺼내더니 막 올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나빠 보이지 절대 않았었어요.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 항상 좋아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만남이라서 사실 인상을 쓸 수가 없었어요. 처음 만난 자리니까 그리고 후배 남편이잖아요. 후배 얼굴도 있으니까 제가 엄청 경청을 해야 됐었겠죠. 사실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저희 신랑은 진짜 경청을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기가 녹화가 되니까 명칭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요때 그 차트를 들을 때 저희 신랑이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H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아는 H사? 저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교치가 없었지만 저희 신랑은 차트 설명을 들으면서 자기가 했다가 망한 그거와 비교를 하면서 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엄청 푸시를 했어요. 해봐라. 이날 집에 가서 대파 싸웠어요. 이분들은 완전 올인해서 진짜 직업으로 하는 건데 희망 고문 하지 말라고 제가 엄청 뭐라고 했었어요. 지지했었거든요. 열심히 하시고 잘 되기를. 근데 그렇게 희망 고문하는 게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저 하면 그냥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할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굉장히 싸우긴 했지만 우리 신랑이 굉장히 말이 없는 사람인데 너무 진지하게 저한테 자신은 그걸 했었고 그거랑 비교를 했더니 일단 재고가 없고 투자가 없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 이후에 또 바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때 이후에 1년 후에 시작을 했어요. 이때 얘기를 듣고 그냥 계속 뉴스킨을 뭔가 머릿속에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시작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저희 후배 있죠. 이 오세정 사장님이 뉴비트를 끌고 다니셨었는데 그 차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폐차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아파가지고 전화해서 가장 비싼 거를 가져와 언니가 팔아줄게 이렇게 했어요. 투잡하는 동안 미스트 하나도 안 팔아줬거든요. 돈은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미스트 하나도 안 팔아줬어요. 되게 못된 여자였죠. 네, 그랬는데 그냥 차 사고 났다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제일 비싼 거 살 테니까 가져와라 했는데 진짜 제일 비싼 거 가져왔어요. 이게 74만 얼마였어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1년 약정이었어요. 1년 약정. 그럼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빼도 박도 못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배달이 오니까 바르지 않으면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무조건 썼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얼굴이? 네, 엄청 좋아졌어요, 얼굴이. 깜짝 놀랐어. 별로 저 안 믿거든요, 잘 남의 말을. 그렇게 보이죠? 근데 엄청 좋아졌어요. 이 왼쪽 사진이 약간 베트남 여자 같은데 제가 20대예요. 이 왼쪽 사진.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1년 동안 쓰고 34살인가 33살 때 사진이에요. 좋아진 거죠. 네. 제가 트러블이 있는 피부는 아니지만 보시면 꺼진 거 있죠. 꺼진 거. 얼굴이 푹푹 눈 밑에 꺼지고 막 이렇게 꺼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죠. 제가 저 때 사진이랑 비교해봤더니 무슨 성형한 거 같죠? 네, 제가 필러 맞을 거를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마랑 막 너무 꺼지니까 눈 밑에랑 이런데. 근데 에이지랑미를 1년을 어쩔 수 없이 섰더니 얼굴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 얼굴이 엄청 좋아지니까 저게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 안에 지금 캡슐이 있죠. 저 캡슐을 깔면 권리소득이 될까? 이런 생각을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프린터기랑 똑같잖아요. 그죠? 잉크 까는 거랑. 그래서 뉴스킨 진짜 똑똑하다. 이 얘기를 그 오세정 사장님한테 했었어요. 뉴스킨 너무 똑똑하다. 이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가 있지? 이렇게 기계를 깔아서 계속 이렇게 수입이 매출이 창출될수록 될 수 있도록 만든 것 자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뉴스킨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되게 오래 걸렸죠, 지금. 1년 넘게 걸렸어요, 뉴스킨 알고 나서. 근데 이때부터는 진짜 모든 이런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모든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완전 올인해서 알아보고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건 아까 얘기했듯이 수익의 양보다 수익의 구조가 중요하겠다는 깨달음이에요. 이달에 2천만 원 1년 동안 들어오는 것보다
500만 원이 30년 들어오면 그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진짜 명확하게 했었어요. 그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2천만 원 벌어봤더니 몸이 급고라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 뉴스킨 보상에서 또 그걸 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뉴스킨 보상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궁금하시잖아요. 뉴스킨 보상. 저는 이 보상에서 굉장히, 제가 지금 오늘 너무 여성스럽게 입었지만 성격이 굉장히 남자 같거든요. 저는 보상을 처음에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품도 좋지만 보상부터 봤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소비자 소개 보상인데, 내가 썼어요. 에이지람이를 썼어요.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야, 내 에이지람이 썼는데 얼굴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소개가 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유를 해서 소개가 나요. 그러면 이 소개가 난 것 때문에 캐시백을 8%로 해주는 보상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바로 대리점 보상인데, 만약에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해보겠다 해서 뉴스킨을 쓰는 소비자를 20-30명 정도를 구축을 하면 대리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무점포 샵을 낸 거랑 똑같아요. 무점포 샵을. 유점포 샵을 내면 여러분들 보통 왜 망하는지 아시죠?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망해요. 유지비가 많이 들지 않는 곳에 차리도 망해요. 사람이 안 오니까. 임대료가 낮은 곳은 상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마케팅에 엄청난 능력이 있지 않다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점포의 대리점을 하나 차린 것과 같아요. 근데 소비자 20-30명을 구축을 했는데 이 무점포 대리점을 차렸는데 뉴스킨에서 제품을 보내주는 행위들은 다 해요. 그냥 뉴스킨 제품을 전달하고 마케팅만 했는데 유통에서 이렇게 5%에서 40%를 주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 40% 마진이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어디서도 40% 마진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폰 수리를 했어도 그거 40% 되지 않아요. 인건비 나가고 임대료 나가고 마케팅비 제 블로그 네이버에다가 2천만 원씩 한 달에 그 키워드 광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썼거든요. 이 정도 마진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상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대리점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장품 샵을 차렸어요. 근데 이 화장품 샵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입소문이 나서 손님이 많아요. 그럼 부산에도 하나 내고 싶고 울산에도 하나 내고 싶고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내고 싶잖아요. 그렇게 대리점을 이렇게 내면 한 대리점당, 독립된 대리점당 5%에서 15%의 로얄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소비자가 반드시 존재해요. 타 네트워크와 비교하시는 분들 간혹 있으시잖아요. 뉴스킨은 주변에 뉴스킨 제품 쓰시는 분 많이 보셨죠? 뉴스킨은 소비자 있고 사업자가 아니에요. 사업자만 소비를 하지 않아요. 반드시 소비자가 존재하는 회사예요. 그게 굉장한 비전이거든요. 사업을 할 때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리점을 유지할 때 이런 소비자가 필요하고 그렇게 소비자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프랜차이즈를 분양을 하면 내가 가르쳐 준 거에 대한 로얄티를 받는 거예요. 굉장히 정당한 보상이고 저는 자영업하면서 마케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진짜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블로그가 당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와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잘 대리점을 운영을 하고 또 저같이 운영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같이 배워서 운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보상이 그렇게 권리소득으로 남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세 가지를 일을 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수익 곡선을 그려보니까 자영업은 어쨌든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해요. 투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에 시작을 하는데 제가 세월호 터졌을 때 뭐 장사해보신 분들 다 아시죠? 세월호 터졌을 때 완전 싸했어요. 길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니면 되게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놀아도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아이폰 수리는 놀지 않으면 깨지질 않기 때문에 장사가 안 돼요. 축구 경기가 있으면 그 다음날 장사 완전 잘 돼요. 흥분하면 깨져요. 술 먹을 일이 있으면 깨져. 크리스마스 이브 완전 잘 돼요, 장사. 네, 그 사람들이 부정적이지. 어쨌든 세월호 닥치면 떨어지고 메르스 오면 떨어지고 이거 제 잘못인가요? 아니고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이런 물결을 타고 있고 직장인은 처음엔 안정적이지만 자기의 의지 상관없이 해고당하잖아요.
해고당하거나 퇴직을 해야 하잖아요. 분위기 때문에. 그러면 갑자기 제로를 타죠. 근데 뉴스킨은 사실 처음에 큰 소득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리점을 먼저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소비자 20, 30명 운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한 80에서 100만 원의 소득은 있겠지만 그게 뭐 자영업 소득을 넘어가거나 나의 직장인 소득을 넘어가진 않죠. 하지만 내가 만약에 4명의 대리점을 구축을 해서 함께 했을 때 이 4명이 또 4명을 하게 되면 16개의 대리점이 구축이 되죠. 나는 4명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게 총 20개가 되면서 X제곱의 곡선이 나와요. 그래서 레버리지 소득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반드시 노하우를 전수해 줬을 때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런 곡선을 타고 제가 여기 요 소득 분면에서 이렇게 자영업이 최고치에 있을 때 저는 이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었냐면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묶어놓은 게 무슨 나이표 같으세요? 네, 맞아요.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투자분들이 있다면 지금처럼 일할 수 있는 나이예요. 지금처럼 일할 수 있는 나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인정받고 일할 수 있는 나이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제가 좀 길게 해놨는데 사실은 저만큼 길지 않아요. 저만 해도 30대 초반이랑 지금이랑 감이 달라요. 지금 20대 뉴스키너들이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죠. 굉장히 스마트하거든요. 감을 제가 못 따라가요. 20대의 감을. 인스타 제가 하나 할 때 그 사람들은 10개씩 해요. 그런 감이 어쩔 수 없이 시대 흐름에 따라 저희는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나이,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 지금. 그래서 이때는 딱 지금처럼 일할 수 있는 나이예요. 내가 지금처럼 인정받고 일할 수 있는 나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저는 이 평생 직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책들 되게 많아요. 제가 책 사진 넣으려다 안 했는데 뭐 30대 평생 직장에 무조건 투자해라 뭐 이런 책들 굉장히 많거든요. 다들 사실 너무 길어진 수명 때문에 걱정이 많잖아요. 너무 길어진 수명이 해피하지 않다는 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길어진 수명 때문에 저희는 어때요? 제가 36살인데 저희 나이 때는 부모님이 짐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오래 살면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오래 사는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걱정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후 준비를 노후 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처럼 일을 잘할 수 있을 때 이 타이밍에 하신다면 굉장히 스마트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물통 저만한 거 말고 엄청 큰 물통을 막 퍼다 날랐어요. 그죠? 이 물통 수입과 파이프라인 수입은 보통 사람과 부자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물통 수입은 매일매일 짊어지고 나르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를 두고 끝이 없는 노동에 월급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보통 이 물통 수입에 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수입은 미래의 가치를 두고 끝이 있는 노동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처음에 봤을 때는 어때요? 공사장에서 이 파이프 구축하고 있죠. 어때 보여요? 되게 불쌍해 보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 물통을 나르는 사람보다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파이프를 구축하는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여러분들 끝이 있는 노동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신나지 않으세요? 끝이 있다면. 저는 이 끝이 있는 노동에 지금 젊고 활기차고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이 바로 지금의 시간과 노력을 완전 올인하고 싶었었어요. 첫 번째는 이 돈의 수익의 구조에 꽂혀서 저는 뉴스킨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영업이 망했을 때 말고 가장 잘 될 때 사업을 시작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차기 사업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책을 좋아하지 않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어쨌든 그때 걱정을 해서 제가 4차 산업혁명 책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작년에 있잖아요. 애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작년에 실제로 원래 애플 사설수리를 한 이유는 애플은 아시죠? 쓰시는 분들. 당일 수리 안 됐잖아요. 모르시나? 당일 수리 안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어째요? 바로 고쳐야 돼요. 바로 고쳐야 돼요. 2시간 안에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틈새를 이용해서 사설수리점을 한 건데 작년 말인가? 작년 중순쯤에 애플에서 직접 차렸어요.
사설 수리점은. 당일 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폰 수리 업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 패드 수리를 해서 그나마 연명을 했지만 어쨌든 수익이 줄은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다음을 뭘 해야 될지는 항상 자영업자들에게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그 타이틀이 이거예요. 4차 산업혁명은 개인이 맞설 수 없다. 너무 거대해서 개인이 맞설 수 없다고 합니다. 1차, 2차, 3차 산업은 어떤 기술력의 변화였어요. 그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완전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거든요. 그냥 전부 삶의 그 근본적인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스마트폰은 지금 그냥 스마트폰 하나에서 끝나죠. 스마트폰 하나에서. 근데 제가 영상 하나 보여줄 건데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뀔지 한번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생각하고 느껴보시기 바라고, 이거는 제가 영상 보여드릴 영상을 제가 막 유튜브에서 찾지 않았어요. 이거 현재 TV에서 나오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광고예요. 보신 분들 혹시 있을 거예요. 제가 보고 우와 이제 벌써 왔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Please ask Sally if she's coming to dinner tonight. Message sent. How many times you asked yourself before? Finally. What's the point? Wasting time. Where shall we go? How many Sally. times you stepped Switching to power nap mode. Make a point. You have a reason. You know. This is... We arrived at parents' place as scheduled. Huh. Only a few days left until family dinner. Please save it to my car. Yeah, right. Right. Oh, Sally. We thought you couldn't make it. Surprise! In the future, our technology has learned more than you think. 3, 2, 1. Beyond the move of technology, closer to your love. Directed by Hyundai Motor Group. 어떠세요? 이게 제가 찾아낸 게 아니에요. 지금 TV 광고로 나오고 있어요. 상상 가세요? 여기서 보시면 사람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4차 산업혁명에서 너무 기술이 발달해서 오히려 사람의 감정을 터치하는 게 비즈니스가 발전해야 될 방향이라는 얘기가 책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죠? 너무 바빠서 까먹었어요. 까먹어서 그 조카 같은 사람, 조카한테 선물이나 이런 거 준비를 못했어요. 그 마음을 읽고 AI가 아까 뷰 보여주는 거 봤죠? 근데 집 전체랑 연동되어 있어요. 자동차에서 그 AI가 오더했더니 집 전체가 조명을 밝혀서 축하를 해줬어요. 어떠세요? 이 제가 찾은 게 아니에요, 그죠? 아마 오늘 보고 나면 또 TV에 계속 나오니까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3년 전에 그 4차 산업혁명 책을 읽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도 한참 있다 올 줄 알았어요. 한참 있다 올 줄 알았는데 벌써 TV 광고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와 진짜 장난 아니구나. 진짜 빨리 오고 있구나.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별 생각 없었거든요. 아 오겠다. 그냥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스마트폰이 생긴 게 뭐 너무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폴더폰 세대니까 스마트폰이 지금 가격이 엄청나죠, 여러분. 100만 원 넘죠. 근데 안 쓸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아껴야 돼서 돈을 아껴야 돼서 안 쓸 수 있나요? 안 쓸 수 있는 세상이에요? 없어요. 아까 그 변화를 내가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막는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또 변화를 내가 먼저 하면 조금 괜찮을 수 있죠. 근데 저는 변화를 당하는 것보다는 내가 변화를 하는 게 더 두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변화를 당하는 게 더 두려웠기 때문에 빨리 선택하고 빨리 올인을 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옛날에는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그 책을 읽을 때도 충격이 되게 컸거든요. 사람의 장기를 돼지 뱃속에서 키워서 이식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있었어요, 책에. 근데 요즘은 제가 궁금한 거는 이미 왔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가 궁금한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이제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제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없는 시기가 왔죠. 이제는 뭔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는 건 다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회피하고 있거나.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여기 책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적 기술 변화에서 완전하게 넘어서서 아까 보셨듯이 완전하게 삶의 패러다임이 온전히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느껴지시죠? 영상 보시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봤더니 여기서 우려하는 게 책에서 양극화되는 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보세요. 번영의 시대에서 얻게 되는 이익이 기업가, 그 관계자들에게만 돌아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익 배분에서 소외된다. 기업의 이익률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상승하여 현재 사상 최고점을 찍고 있다. 반면 근로자의 임금률은 사상 최저이며 기업의 이익률과는 반대 방향으로 급격히 감소한다. 이거 저희 느끼고 있죠.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들은 못 느껴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조만간 안정적이고 견고한 대규모의 중산층이 몰락하여 결국 소수의 최상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빈곤축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양극화 현상이 원래도 있었는데 굉장히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했죠.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 4차 산업에서 얘기하는 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를 해요. 좀 더 깊이. 고 디퍼, 고 스마터. 좀 더 깊이. 그냥 단순히 아까 무인자동차 광고잖아요, 사실. 무인자동차 그냥 생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여기 책에서 이 무인자동차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들 사실 지금 차 가지고 계신 분들 하루에 운영하는 시간이 몇 시간 같아요? 보통 주차장에 다 있죠, 차들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기술은 무인 택시의 등장을 예고하는데 이는 이동형 로봇과 같은 것이다. 내 이동형 로봇을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에 가입을 해놓으면 운영이 필요 없을 때 차량 스스로 운행하며 주인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고 디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나 무인자동차 이제 생겨서 상용화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죠. 그 실제 이거 다 공감하실 거예요. 실제 개인 승용 차량의 운행 시간은 전체 소유 시간의 10%도 되지 않는다. 책을 읽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집에 있는 차들이 그래요. 네. 근데 그 시간 동안 무인자동차가 스스로 나가서 돈을 벌어다 준다. 소름 끼치죠. 근데 가능할 것 같죠, 약간. 가능하지 않을 리가 없죠. 이미 그 기술력은 다 발달됐으니까.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택시 파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사실은 뒤풍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의 변화를 일으킬 거라는 거를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개인이 맞닥뜨릴 수 있나요? 개인이 절대 맞이할 수 없는 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책에서 저희 나라가 1, 2, 3차 산업혁명이 엄청 빠르게 진행된 거 아시죠? 왜 그러냐면 롤모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진국에서 수백 년에 걸쳐서 발전을 한 걸 저희는 그거를 따라서 하면서 굉장히 빨리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은 다 같이 맞이한대요. 롤모델이 없대요. 그래서 다 같이 긴장 상태인 거예요. 롤모델이 없으니까. 요즘은 세계가 좁잖아요. 여러분들 DM 외국에서 많이 오죠? 인스타 DM. 인스타 DM 계속 헬로 많이 오잖아요. 다들 오죠? 막 이쁘다고 계속 오고만 하죠? 세계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옛날처럼 선진국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 다 같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다 같이 맞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이 일자리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저는 이거를 여기 보시면
전 세계 7세 아이들의 65%는 현재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가질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도 그때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일할 때. 근데 저희가 일할 곳이 없다는 거지. 얘네들은 저는 또 맞는 교육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희 딸이 지금 11개월인데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패드 이렇게 잘 하거든요. 막 터치하고 막 해요. 너무 신기해요. 걔네들은 적응할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왜냐면 그때도 우리는 소득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을 더 이상 그냥 뭐 좀 편해지겠지. 뭐 기계가 좀 더 발달이 되겠지. AI가 뭐 들어오겠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그 4차 산업혁명이 온 시대에서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배운 게 없어서. 거기에 관련해서.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면 여기 뭐 지금은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다. 이거에 있어서 뭐 반문할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고품질의 제품을 판매해서 얻은 유통마진, 아까 40% 보셨죠? 유통마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쨌든 소비를 했는데 제품이 너무 좋아서 소개가 나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대부분의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뉴스킨이거든요, 특히. 그래서 그 판매 방식은 자기 의지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오늘 문 잠그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사라고 하지 않아요. 네,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방문 판매를 동반하는 소비자 참여형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돈 버는 소비를 하라는 거죠. 돈 버는 소비. 네, 그거를 요즘 뭐라고 하냐면 비즈슈머라고 해요. 비즈슈머. 비즈니스와 컨슈머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여기 보시면 소비를 통해서 마케팅에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소비 계층이라고 해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더 이상 인간은 생산에 참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생산은 너무 완벽하게 이루어진 로봇이 더 빠르고 쉬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가죠. 예, 생산에는 참여할 일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런 걸 의논을 하고 있어요. 일정 소득을 줘서 그냥 인간은 소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돼요? 인간은 그냥 뭔가를 생산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끝났어. 근데 생산이 막 엄청 이루어지잖아요. 로봇들이. 생산량은 엄청난데 그걸 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소득을 줘서 그냥 소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역할을. 근데 그 비용은 아주 조금 주겠죠. 네, 그래서 정말 먹고 사는 거 해결 말고는 할 수가 없는 정도인데 그 소비 속에서 이 비즈슈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꽤 됐어요. 그죠? 꽤 됐는데 지금 이 4.0 시대에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비즈슈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가진 자가 승리한다. 소비가 노동이다. 소비가 노동이래요. 소비를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관적 소비 시대 프로슈머는 같다. 당신의 마일리지는 얼마인가? 비즈슈머 마케팅 빅뱅이 예고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낯설지 않지 않으세요? 요즘 SNS에서 뭐 저처럼 출산해가지고 애기 키우면서 이유식 자기 거 만드는 김에 만들어서 파는 사람 많이 보셨죠? 플랫폼 그냥 그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팔잖아요. 그죠? 뭐 모르는 사람한테 사는 거 이상하지 않죠, 요즘? 뭐 플랫폼 통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플랫폼 통해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고품질의 그런 제품들을 그런 방식으로 유통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계속 있는데 뉴스킨에서 작년에 딱 이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뉴스킨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한국 최고 아니고 세계 최고의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엄청난 20대들이 영입이 되면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모든 이런 그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플랫폼을. 그래서 손쉽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더라고요. 플랫폼 비즈니스 요즘은 다 아시죠? 근데 뭐 우버도 알고 다 알지만 우리나라에서 별로 그닥 뭐 하고 있는 거 없죠?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오늘 가서도 시킬 수 있는 이 배달의 민족 다 아시죠? 이게 이 배달의 민족 이 사람들이 만든 거는 앱밖에 없어요. 그죠? 만든 건 앱이고 한 일은
홍보. 그죠? 뭐 자기네들이 노동하지 않았어요. 홍보 마케팅하고 컴퓨터로 마케팅하고 이 앱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식업자들과 소비자를 연결을 시켜주는 플랫폼 역할을 해요. 이 분들이 월에 버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 요식업자들은 온라인만 하지 않죠. 오프라인 샵을 차리죠. 요리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설 투자를 적어도 2억 정도 해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재료 원가도 소비하고 회계도 하고 뭐 메뉴 개발도 하고 온라인은 이걸로 하지만 여기서 마케팅을 하지만 요식업자가 배달의 민족한테 수수료를 줘서 마케팅을 하죠. 저희 어머님이 펜션을 하셨어요. 야놀자 때문에 망했어요. 야놀자 때문에. 야놀자에서 펜션을 서로 비딩을 시켜서 거기에 완전 후려쳐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엄청 싸게 해서 올려야 되는데 거기서 또 수수료를 떼가요. 그러면 자영업자들만 사실 죽어나요. 좋은 건 그 플랫폼을 만든 사람뿐이죠. 그래서 요식업자들도 여기에도 마케팅을 하지만 오프라인 마케팅도 다 똑같이 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유지비도 들어가고. 하지만 소비자는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지금 택시 그 파문 일어나는 것도 비슷하죠. 소비자는 굉장히 편리한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도 똑같아요. 이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가 월 40억이에요. 생각보다 많죠?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감으로 딱 알아야 돼요. 플랫폼에 가고 있죠. 그죠? 요즘 세계 부호들은 전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달 앱이 그냥 앱인데 40억을 매달 벌어가요. 장난 아니죠? 매월이니까. 근데 프랜차이즈 가맹주 점주들은 시름이 늘고 있대요. 너무 힘들겠죠. 수수료를 또 떼야 되니까. 네이버에 키워드 광고만 해도 몇백만 원 들어가는 거고 임대료도 몇백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 수수료까지 주니까 버텨낼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님도 펜션 접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또 거기 안 올리면 안 와요. 여러분들 야놀자 말고 딴 데서 막 여러 군데 찾아요? 귀찮아서 플랫폼에서 찾죠. 요즘 점점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좀 변화에 뒤처지는 펜션업들은 다 죽었어요.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리스크 높은 이 온라인 사업이 있고 리스크 낮은 플랫폼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 내가 퇴직금 모아가지고 로드샵을 차리는 거는 굉장히 사실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조금 뒤떨어진 생각이기도 하고요. 충분히 온라인상에서 충분히 비슷한 소득을 낼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들도 지금 소비하는 거에 70%, 80% 정도가 온라인이실 거예요. 소비시장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지금 임대료를 내면서 오프라인 샵을 차린다는 거 굉장히 멍청한 거죠. 예. 근데 여기 보세요. 퇴직금 부어가지고 편의점을 차렸어요. 매출이 3,100만 원인데 대리점주 수입은 마이너스 72이래요. 너무 가슴 아프죠. 무조건 100% 직장 평생 열심히 다니다가 퇴직금 받아서 그 돈 털어서 차린 걸 거예요. 그죠?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 가맹 수수료 있고 가맹점 부담 비용들, 뭐 소모품이랑 수수료들 있고 여러 가지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뉴스키는 회사에서 다 해줘요. 제가 자영업 운영할 때 세무 회계가 너무 어설퍼서 세금을 1억 가까이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뉴스키 넣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택배도 안 해도 되고 본사에서 다 해줘요. 마케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케팅만. 본사에서 회계관리도 다 해줘요. 제가 얼마를 벌든 상관없어요. 본사에 다 해주니까.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는 뉴스킨이.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만약에 저도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뉴스킨을. 저도 뉴스킨을 원하는 소비자와 뉴스킨을 연결을 해주는 일을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 샵이 없어요. 그죠? 샵이 없어요.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고 그냥 제가 쓰고 좋아졌던 거를 공유함으로써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인스타에 아까 그 립 사진 올려가지고 또 립이 나갔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직접 만나는 사람한테도 좋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좋은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 했어요. 이 지금 퍼센테이지가 저희 그 보상 퍼센테이지예요. 아까 똑같이 편의점과 똑같이 3,100만 원의 매출을 제가 냈어요. 열심히 해서. 그럼 저에게 오는 수입이 1,100만 원이에요. 아까랑 굉장히 차이 나죠. 아까는 오프라인 샵이기 때문에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죠. 저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에서 뉴스킨을 했거든요. 감성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래 보여서 웃으시는 거예요. 왜 웃으시지? 하여간 너무 보상이 정직하고 내가 해야 할 일 너무 작아. 근데 보상은 너무 많은 게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참 발목 잡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영업할 때 배우는 것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어요. 많은 돈을 주고 배웠어요. 저는. 근데 여기는요.